네, 그러면 1교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표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물권법 나가고요. 이번 수업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물권 5.5회, 채권 9회, 그리고 민총 3.5회 정도 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다 보니 1학기에 대부분 민총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뭐 그래도 한 20% 정도에 되는 로스쿨에서는 5개 정도 되던가요? 물권법을 1학기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와의 어떤 적응 기간 첫 적응 기간을 이제 그나마 좀 조금 아는 물권법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2학기에 물권법이 있는 대부분의 로스쿨생 분들은 첫 수업부터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교과서 완벽 정리 민법 교환 78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두고 왔네. 자, 물권법 들어가는데요. 앞에 물권 총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등기제도를 모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라는 것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서 노트에 적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말을 할 테니까.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이에요. 뭐 사실 이런 정의 정도는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될 거예요. 뭐 적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걸 알면 이 내용들이 엄청 쉬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등기는 과정이 이렇게 팔리고 저렇게 팔렸지만 그러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쫙 그대로 표상이 돼야 되겠죠, 원래. 기재 A, 그 다음 사람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D가 최종 소유자래요. 근데 다 생략하고 D가 딱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대원칙, 유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프레이즈입니다. 상당히 답안지에 쓸 일이 많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실체법과 절차법이란 말 들어봤어요?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민법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익숙해져서 답안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D는 진짜 소유자다. 그러니까 진짜 맞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점수가 달라져요. 그 정도의 용어는 얘는 정말 기본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어에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개념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 맞잖아. 이렇게 가는 게 제도예요. 그런데 첫 번에 나오는 주제, 중복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매우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의 유일한 주제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중복등기, 보존등기의 문제다. 사실 예전에는 특이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별표를 1개만 하세요. 제가 별표가 3개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전산화돼서 종이등기부가 아니라서 의미가 좀 없지만 분쟁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옛날 등기부 가지고 문쟁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완전 특이급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세태를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합니다. 보존등기의 문제예요. 보존등기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거 기본 개념 이런 너무 쉬운 기존을 막 말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물건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소유자가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소유자가 뭐 지상권도 남한테 좀 설정해 줬다가 저당권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건들을 뭐라 그래요? 제한 물건이라 그래요.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시초는 최초의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 다음 사람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존 등기의 문제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최초, 그러니까 일바죠, 일바. 일바가 그 등기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보존 등기가 중복되다 뭔 소리예요? 등기부가 2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기부 하나에 뭐 같은 매매인데 뭐 2개가 잘못 오타가 나가지고 같은 날 매매인데 뭐 A가 샀다고 했다가 B가 샀다고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가 아예 통으로 2개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자 파일이 2개인 거죠. 뭐 해커가 들어가지고 등기부를 2개를 생성했겠죠. 뭐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종이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터잡은 이전 등기도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보존 등기가 중복 등기가 2개 있는데 자기 대장 일바가 우열관계에서 지는 보존 등기라면 그 뒤에 줄 쓴 애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등기가 본질이 뭐라고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데 중복 등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냥 이 뒤에가 되게 쉬워집니다. 절차법설, 실체법설, 절충설이 있는데요. 절차법설은 사실 설명을 생략한 게 절충설에 대한 판례, 제가 쌍따옴표를 한 것은 그대로 암기하라는 말이에요. 판례 문구예요. 무조건 쌍따옴표 한 거. 그리고 참고로 뭐 좀 죄송하지만 쌍따옴표가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겠습니다.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후등기는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무효다. 핵심은 뭔 것 같아요? 후등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등기와 후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1바가 나는 5월 1일, 얘는 6월 1일 등기부를 생성했어요. 누가 이겨요? 무조건 5월 1일이 이기는 거예요. 후등기는 무효인데 매수인이든 뭐든 안 따진다. 이건 무슨 뜻일까? 누가 답해보세요.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질 때도. 매수인이라는 말을 6글자로 바꿔봐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실체관계 부합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매수인은 걔기 때문에 걔가 돈 다 줬으니까 실체관계를 따지면 걔가 소유자가 맞는데 중복등기에서는 그게 뒤에 된 등기면 매수인이고 뭐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시되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리고요 또 단서가 하나 남아있죠? 맨 앞에 있는 거. 이 판례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이런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례를 보는 순간 논거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태도 결론은 뭐예요? 후등기가 무효다. 선등기가 이긴다. 논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네. 그리고 그것은 그 밑에 부등법 15조예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15조는 찾아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그대로 외우세요. 옛날에 이게 얼마나 됐다고 잊어버렸네. 1부동산 1용지주의였던 것 같다. 1부동산 1용지주의였어요, 옛날에.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전자기록이라 하잖아요. 전산화 돼가지고 판례도 이미 말을 다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교수님들은 여러분 1부동산 1용지주의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에요. 이제 바뀐 말입니다. 이게 판례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 대법원이. 이게 정확히 몇 조에 있다고요? 부등법 15조에 있습니다. 부등법 29조, 58조 대충 듣고 필기를 뭐 가볍게 합니다. 그냥 교재에다가 그냥 가볍게 연필 같은 걸로 하세요. 먼저 된 등기 아니고 뒤에 된 등기는 각하한다 뭐 이런 거예요. 집에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이거 발견을 못했는데 나중에 중복등기 발견되면 날짜 뒤에 거 지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논거가 되겠죠. 전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5조만 외우세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애초부터 잘못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는 다 날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유효하겠어요? 선등기와 후등기 중에 후등기가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절충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설과 실체법설을 떠올려 볼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노트에다가 가볍게 좀 적었다가 집에 가서 좀 확인하시고 형식설은요, 절차법설은요, 무조건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법설은 무조건 실체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절충설은, 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자꾸 물어보는 건 계속 본인이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큰 소리로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좀 창피해질 수가 있어요. 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작년에 수업하는데 계속 큰 소리 답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잘하는 거죠. 뭐 상관없어요. 제가 물었으니까 답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속으로 꼭 대답해 보세요. 되게 웃긴 에피소드도 많아요. 어떤 분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제 뒤에 있는 사람 정말 잘해요. 변호사님이 뭐 질문하면 다 맞춰요.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앞 사람은 들리나 봐요. 어쨌든 제가 물어볼 건 뭐냐? 절충설은 어느 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절차법설에 가까운 거죠.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예외를 두고 원칙은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니까. 절차법설이 뜻이 뭐라고요? 선등기 유효. 날짜만 보는 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등기 되게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정도의 케이스를 풀어보면 끝나는데요. 일단 풀기 전에 중복된 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해도 중복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2개 있는데요. 후등기 쪽에서 후등기를 가진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대요. 여러분 취득시효란 제도를 공부를 하셨는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그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등기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취득시효가 완성했다는 것도 6글자로 바꿔보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복 후등기는 무조건 날아갑니다. 거의 예외가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고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만.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거의 후등기가 무효인 쪽으로, 후등기가 지는 쪽으로만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취득시효 완성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유권 전 등기를 따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A가 보존 등기를 했고 B가 보존 등기를 했는데 이게 먼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된 거예요. 이건 노트에 뭐 그리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취득시효도 완성했고 이전 등기도 했으니까 모든 걸 갖춘 것 같지만 후등기이기 때문에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게 무효니까 이 통으로 다 나가게 등기부가.
그럼 얘는 나는 취득서도 완성하고 이전 등기도 받았는데 얘가 지금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등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한테 가서 해.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죠? 얘한테 가서 이전 등기 하라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중요한 필기사항은 아니고. 자, 그 다음 제가 드리는 필기는 꼭 필기해야 되는 딱 2개를 제가 지금부터 필기를 할 거예요. 별건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갑이 보존 등기를 하고 또 을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갑이 먼저 하고 을이 나중에 했다고 합시다. 중복 등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서로 별개의 세계에 사는 거야. 얘는 얘한테서 사가지고 이전 등기하고 얘는 얘한테서 사서 이전 등기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멸실이 돼요. 등기부가 사라진다고. 옛날엔 종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없어지면 없어진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걸 회복 등기라 그래요. 회복 등기. 등기부를 새로 복원해서 만들어낸다고. 근데 만들어낼 때 얘도 만들어내고 얘도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은 뭐 이미 팔았으니까 관심도 없어. 그래서 A나 B가 회복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 등기의 순서는 B가 먼저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전에 보존 등기가 갑이 먼저 됐다는 걸 알고 있죠. 얘가 져야 되죠. 따라서 회복 등기의 선우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 쉽죠? 두 번째. 갑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갑이 보존 등기를 했는데 A가 이전 등기를 하고 B가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을 팔고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멸실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실됐다가 새로이 중복 등기가 된 거니까. 새로이 회복 등기가 중복으로 또 된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A도 회복 등기를 하고 B도 회복 등기를 하고 A가 회복 등기를 먼저 했대요. 자, 이건 뭐예요? 예전에 중복 등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친놈이 하나 있는 거죠.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팔았는데 왜 회복 등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회복 등기의 선우는 중요하지 않고 이건 잘못 등재됐다고 합니다. 이건 중복 보존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건 그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림만 그리시고 내용은 다 있어요. 그대로. 자, 보겠습니다. 중복 회복 등기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는 중복 보존 등기의 문제야. 그러니까 중복 등기는 중복 보존 등기의 문제인데 특수한 중복 회복 등기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중복 회복 등기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 등기의 선우가 아닌 최초 보존 등기의 선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그림이에요. 최초 보존 등기의 선우를 기준으로. 두 번째, 순차로 이전 등기된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슬래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예 다른 판례는 사실 행을 나누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물권에서는 좀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순차로 앞에다가 슬래시를 좀 길게 하고 순차로 이전 등기된 자들이 얘들 말하는 거예요. 순차로. 이게 순차로. 순차라는 건 하나의 등기부에서 너 다음 이전 등기된 자들이 각각 회복 등기를 중복으로 하면 먼저 등기 마친 자의 회복 등기는 잘못 등재된 것이어서 이게 판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순차로 된 애들 중에 먼저 마친 애는 왜 회복 등기를 했냐 이 뜻이에요. 아셨죠? 괜히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둘 중에 먼저 한 사람은 이미 권리를 잃었잖아요. 근데 못하라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물결로 밑줄 하나 쳐주세요. 중복 등기의 문제 X. 중복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중복 등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놈이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히 등기를 한 거다. 회복 등기를 잘못한 거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중복 등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이상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요 뒤에 그림만 봐봐요. 점선 이후에만. 똑같죠? 똑같죠? 근데 과거 히스토리를 가보니까 이게 밝혀질 수가 있고 밝혀지니까 이거였어. 아니야 이거였어.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건데 그 당시에 누가 먼저 했는지 날짜가 지워졌어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땐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회복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그때는 최종적으로 이상의 상황 중에 둘 중에 어느 건지 2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했죠. 두 유형의 어떤 건지 아니면 보존 등기의 선우를 알 수 없다면 회복 등기의 선우다. 너무 쉬워요. 중복 보존 등기는. 그러나 이 개념을 이런 시퀀스로 한 번에 딱 이해를 하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틀리고 이 사람 먼저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것도 한 끗 차이예요. 잠깐만 자기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은 되지만 5분 걸렸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도가 아주 높다면 뭐 문제도 풀어보고 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정도 수업만으로 중복 등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속으면 안 될까요?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실전 응용. 여러분 많은 제도를 배웠죠. 특히 이중매매 같은 거 배웠죠. 이중매매 뭐가 중요했어요? 제1매수인이 기껏 샀는데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해가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을 했어? 그러면 내가 찾아올 방법이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이 나시나요? 그걸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중복 보존 등기를 했어. 그 중에 누군가가.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응용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런 게 아주 중요한 응용인 거예요. 사실 A급 제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중매매랑 중복보존 등기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이건 좀 특수한 문제예요. 이건 객관식용이야. 객관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요거를 사례형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요건 객관식용인데 이해를 못하면 틀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보시고 요 부분이 사례형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나름대로 등기를 했는데 얘가 취득시효를 했든 매매를 했든 이중매매인데 뭐 얘가 무슨 뭐 정당성이 있든 간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후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말은 뭐다? 이 등기는 어쨌든 지워야 된다고요. 그럼 네가 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네 등기를 새로 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뭘 또 조심해야 될까? 얘는 그러면 지금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이 등기는 무효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요. 등기를 갖춰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이제 기초 개념이에요. 186조, 187조. 오늘도 간단히 보긴 할 텐데, 이따 조문 읽을 텐데, 매매, 증여 같은 법률행위,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려면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186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상속받고 판결받고 이런 경우는 등기 필요 없이도 그냥 소유자가 된다는데, 대원칙은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거래하거나 특히 취득시효 완성도 등기를 해야 되는 특이한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등기를 했는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중복보존 등기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소유자인 물권자가 아니지만 뭐일 가능성이 커요? 채권자일 가능성이 크죠.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열심히 선행 많이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되게 쉬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름에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의미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자죠. 그럼 아마 뭐 누구나 얘나 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50점짜리 아주 훌륭한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나갔을 때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 그 과정을 거쳐야만, 겪어내야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선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주제라고 설명드린 내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욕심을 내보는 거죠. 그리고 난 저기까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적어놓고 다음에 보자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까지를 명확히 할 건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별표 3개의 주제가 나왔네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뭐 가볍게 여러분 자기만의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3년 변시, 17년 변시. 이렇게 조그맣게 뭐 파란색으로 쓴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조그맣게 쓰시고요. 변모는 뭐 저렇게 표시가 있겠지. 뭐 13년 변모, 변호사 시험, 모의고 시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변모는 그냥 몇 년도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더 헷갈려 여러분 들어봐요. 그러니까 변시 모의고사에 이 쟁점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변시 기출은 제가 딱 언급을 할 테니까 13년 변시, 17년 변시 아주 좋은 문제로, 변시가요 1회, 2회 때는 문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1일 2회 출제위원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 문제가 정말 이상하게 많았는데 점점 문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시에 기출됐다고 해서 그렇게 객관성 있고 공인된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어요. 논란만 났고 그냥 욕만 먹고 이런 문제도 많은데, 요 문제들은 둘 다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따가 볼 건데 내용을 보고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의 주제는 크게 나눠서, 이것도 좀 행을 나눴어야 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네 줄 내려가 동그라미 2번 있고 그 다음 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슬래시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필기를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내년에 또 개정판 낼 거예요. 또 와서 그냥 뭐 사든지 뭐 하든지 제가 주든지 강의 들었던 분들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뭐 쓱쓱쓱 보세요. 대충. 근데 이제 조금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최대한 목차를 빼버렸기 때문에 뭐 주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네모 정도로 그냥 연필로 친다든지, 뭐 자대고 뭐 하지만 형광펜을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경료된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미 마친이라고 해서 한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친 중간생략 등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결론 바로 외우세요. 유효하고 합의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A에서 B에서 C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 줘도 되죠?
원래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등기가 넘어갈 때는 등기부에 A가 소유권 뭐 보존 등기가 있었으면 B의 소유권 이전 등기, C의 소유권 이전 이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매하면. 그런데 얘가 등기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판 거예요. 실제 거래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얘는 뭘 믿고 샀을까요?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내가 잔금 다 줬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아니 잔금 조금 남았어. 근데 얘는 급하니까 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판다고 해서. 이런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미등기 전매를 한 상태에서, 야, 뭐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등기를, 저 이제 재화 이동은 제가 점선을 많이 표시하는데, 직접 얘한테 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중간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합의를 안 해준 상태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심지어는 얘가 위조를 해서 뭐 했다 해봅시다. 그래도 돈 다 내고 어차피 권리 충분히 얘가 매수인으로서 할 걸 다 한 상태라면, 매매가 유효하다면 어차피 소유자한테 갔으니까 상관없지라고 해서 합의를 따지지 않아요.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죠. 그걸 먼저 보고 설명할게요. 2번 주제. 포인트 키워드는 어디냐면 최종 청구 이겁니다. 최종 양수인이 이런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미 등기가 격려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자, 저는 이제 청구하는 건 이렇게 권리가 있는 채권은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데 사실 B는 A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매매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소이등. 응? 소이등 청구권이 있죠. 자, C는 이것도 그림을 좋을 것 같아요. C는 또 자, 저는 채권을 이제 스몰 c 이렇게 표현을 얘의 채권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좀 온전하게 다 써드린다면 매매들을 각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A가 가지고 있는 이제 X 부동산이에요. X 토지란 말이에요. X 토지가 A 소유인데 이게 매매하면 얘들이 물론 이제 대금도 줘야 되고 대금하고 동시행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얘의 뭐니까 A에 대해서 매수인이니까 그리고 얘도 매수인이니까 소유권 청구권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C가 A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등기를 부동산을 팔고 팔았는데 갑자기 생존소원본사에 가서 결국엔 제가 샀으니까 제가 등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법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청구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중간 생략하고 등기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라 그래요.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셋 다 합의했으면 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양수인의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요건은 3자 간의 합의입니다. 밑줄 쳐보면 그 뒤에 있겠죠. 3자 간의 합의나 최초 양도인의 승낙. 가장 중요한 건 최초 양도인의 그러니까 가장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등기 명의자인 최초 양도인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이서 꿍짝꿍짝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샀는데 나 등기 받기 전에 네가 직접 받아. 그럴까? 그럼 내가 가서 말해볼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마지막으로 얘가 승낙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그 승낙, 최초 양도인의 승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3자 간 합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3자 간 합의는 민법에서 나왔을 때 항상 셋이 모여서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순차로 해도 됩니다. 뭐 채팅창, 카톡창 만들어서 거기서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중간생략 하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다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관해서 다만이 붙어 있어요. 1번은 이미 된 중간생략 등기는 왈가왈부 안 하는 것인데 다만 자 포인트 각 매매 모두 유효할 것. 그건 사실 당연한 존재야. 매매가 유효해야 등기가 유효하지. 그러니까 얘들의 거래가 다 유효하니까 A는 B한테 등기를, B는 C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간 거, 이미 격려된 거를 유효로 본 거지.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매우 중요한 A급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것은 아직 유동적 무효라 우리 수업으로 치면 거의 맨 마지막에 민총에 배울 건데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곳에 기초 개념이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진도는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데서 토지거래를 하면 그 뭡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했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허가받아야 돼요? A, B 거래 허가 신청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얘네들이 또 거래했죠? B, C 이렇게 받아야 돼요. 거래 허가를.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말로 들어보세요. 얘네 셋이서 중간 생략 등기를 전부 합의했어요. 합의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합의하면 얘가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등기까지 했어요. 이건 완전체네?
원래 등기를 하면 합의도 필요 없었는데 합의도 있었고 등기도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A와 C로 허가를 받았어요. 왜? 등기부를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걸 일치시키려고. 주무관청에 가가지고 저희 거래 저희 둘이 하는데요 라고 했다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거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는 너희 둘이 거래하는 걸 그대로 허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제 거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는 이렇게 받아버리고 이건 중간생략 등기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버린 거죠. 세 명의 뜻은 모두 일치했어. 서로 다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해서 무효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했는데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17년 변시죠. 이게 올해 나왔어요. 올해 1월에 13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17변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ABC 거래에서 AC 거래로 허가를 받아버리고 중간생략 등기를 그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각 매매계약 허가가 없어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AC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으므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설령 3자 간 합의가 있었어도 이 부분 좀 물결을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등기도 했고 심지어는 합의까지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체계에서 완전성을 갖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사이에 매매 계약은 없었으므로 이런 단순한 이유로 판례의 워딩을 조금 길게 풀어드리면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A와 C 사이에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A와 C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쉬운 말 되게 길게 풀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A, C 사이 매매 계약 없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든 이 표현을 기억해서 자 여러분이 이게 2학기 진도에 있다면 시험 문제에 매우 유력한 것이죠. 올해 변시에 기출이 된 데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판례도 나름 최신 판례고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그냥 이것만 공부했어요. 이미 등기가 되면 중간생략 등기 유효하다. 그리고 청구하려면 3자 간 합의라. 그냥 이것만 공부 끝났는데 언젠가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이미 중간생략 등기를 했어도 각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용 가능한가요? 실제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있지만 둘 사이의 매매나 둘 사이의 매매에 여러분이 배웠던 다양한 무효 사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든지. 그죠? 이게 유효하고 이게 유효하니까 이렇게 찬찬 넘어가야 되는 걸 그냥 생략을 봐줬는데 그걸 가지고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 판례가 존재하는 응용은 토지거래 허가로 나올 것이고요. 그게 좀 어려워요. 문제가. 상당히 제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 판례를 반드시 집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고요. 이것만 근데 결국 판례를 보고 이 교재를 보면 그냥 정리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교재만 그냥 들여다보면은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 교재는 제 설명이 추가가 돼야 제 설명 중에 여러분이 좀 중요한 내용은 노트에 가능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필기를 열심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노트 필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수강생 중 한 분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올릴 것 같긴 해요. 인강자료에. 아니 안 올릴래요. 그냥 열심히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싹 변하네. 갑자기 연필방 놓고 이렇게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필기를 잘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필기 잘 못하면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필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뭐 필기 조심하셔야 될 게 필기, 표시 중요한데 수업의 흐름을 쫓아오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필기를 좀 못하면 나중에 와서 뭐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 옆 친구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시된 주제가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우리 1번, 2번까지가 전통적으로 중요했고 3번이 또 좀 중요한데 어차피 뭐 중간생략 등기 별표 3개 했으니까 따로 별표할 거 없고 자 요거 그냥 한번 공부해 볼게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있더라도 여기까지 있는 순간 1, 2번에서 여러분 뭐 떠오릅니까? 합의했으면 그냥 C가 바로 청구할 수 있겠네. A, B에 대한 소유권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소릴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파락해서 얘가 얘한테 직접 소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원래 스몰 c는 얘가 얘한테 청구하는 건데 뭐 C 다시라고 표현해 볼까요? 직접 A한테 소유권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A가 B한테 등기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B한테 매매 대금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겠죠. 왜? 거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 적어도 좋고
중간세약 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편의상. 중간세약 등기를 한다고 해서 A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등기의 특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냥 넘어가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히 인정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각종의 무효에 걸리게 되면 그 유효성이 부인되는 그런 제도고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네, A, B에 대한 소유권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지 않고요. A, B에 대한 대금 청구권도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세약 등기 합의 후에 A와 B 사이의 합의로 매매 대금이 인상됐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A, B, C가 중간세약 등기 합의를 파악했어요. 그럼 내가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대금을 인상했어요. 여러분 매매 계약을 해놓고 당사자가 대금을 인상하는 건 자유죠.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건 근거가 없지만 둘이 합의해서 올렸다고요. 합의해서. 그러면 얘는 1억을 주려고 했었는데 대금을 인상해서 1억 3천을 줘야 돼요. 얘한테. 그래야 얘가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냥 둘만 있다면 1억을 주고 등기를 받는 상황에서 1억 3천을 주고 등기를 받는 상황인데 중간세약 등기 합의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자기한테 지금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얘가 1억은 줬어요. 원래 계약대로. 근데 3천 아직 안 주고 있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인상된 금액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근데 얘가 이거 등기 합의했으니까 바로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요? 우리 둘이 인상해서 3천을 받아야 내가 얘한테 등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 또 C가 뭐라 그랬어요? 야, 중간세약 등기 합의를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 둘이 인상한 거잖아. 내가 중간세약 등기 합의를 받을 당시에는 1억이었잖아. 딱 들었을 때는 얘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닙니다. 왜? 중간세약 등기 계속 얘기하죠? 중간세약 등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없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도 얘네 둘 사이, 잘 봐요. 내가 지금 누굴 가리킨지 잘 봐요. 얘네 둘 사이.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엄연히 존재하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따라서 둘이 합의로 대금 인상했으면 A는 1억 3천을 다 받을 때까지 등기를 B에게 안 해줘도 되는 동의항이 생겼죠. 그걸 그대로 C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 양도라는 제도를 배우게 되면 당사자가 통지를 받거나 어떤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얘네 둘이 합의해가지고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많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대위권이나 채권 양도.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왜? 당사자들의 매매 계약이 엄연히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 양도에서는 무언가 통지나 공시가 갖춰진 이후에 임의로 당사자들이 합의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매매 계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인상했다면 C의 중간세약 등기 청구는 A는 B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유로 동의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틀리기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무효등기의 유형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까지 조금 설명하고 OT를 했기 때문에 무효등기 유형까지 설명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 2, 3교시 한 1시간 정도씩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OT를 해서 1교시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자, 무효등기의 유형인데요. 이게 어려워요, 내용이. 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1교시 해버립시다. 그리고 나면 2교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좀 쉬워졌다가 그 다음은 좀 쉬워요. 근데 오늘 제일 어려운 게 무효등기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것도 제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노트에다 좀 필기를 하시고 집에 가서 요걸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효등기의 유형 별표 1개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별표 1개. 그리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조금 집에 가서 관련 주제를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진 않기 때문에 설명 생략. 자, 무효등기의 유형 보겠습니다. 말소될 무효의 등기를 부합하는 실체관계 생긴 것에 활용하는 거. 실체관계 부합 아까 배웠는데 또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자, 무효라서 말소할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제가
제가 뭐 그 앞에 계신 분한테 돈 빌리면서 돈 빌리고 저당권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당권이 통정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 이 저당권은 지워야 되죠.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다시 옆에 분한테 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해주게 됐어요. 그럴 때 정상적이라면 이분 이름으로 된 저당권은 말소하고 이 사람 이름으로 새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요. 근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채권을 넘기면서. 근데 실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지우고 이거 새로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어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라서 말소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이전되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거고, 다시 처음에 제가 돈 빌린 분한테 무효라서 등기를 지워야 되는데 다시 유효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효등기의 유형을 보는 관점, 이걸 알면 되게 쉬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있던 등기가 무효인데 그대로 그 사람하고 바꿀 거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지우고 다른 사람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A에서 B로 권리가 이전되는 형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라서 말소할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 가등기를 여러분 돈 빌려주면서 담보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저당권 등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초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는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등기와 똑같이 돈 빌리면서 너 돈 안 갚으면 이거 그냥 실행해 버릴 거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채무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채권자로의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는 것. 자, 부기등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소유권을 넘길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모든 권리,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A에서 B로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등기부 기초 개념인데 이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에는 갑구가 있고요,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여러분 많이 괴롭혔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주로 소유권이 대장이죠. 을구에는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배우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구에 여기 제일 처음에 소유권자를 어떻게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그 다음 소유자가 바뀌면 아예 통으로 이 물건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B로 소이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을구에서는요, C가 가령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밑에 D가 2순위 저당권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 그걸 먼저 해보자. D가 2순위 저당권을, 자, 저당권은 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저당권을 E한테 주고 싶어요. 다른 문제예요. 저당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1순위 저당권을 남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부기로 해서 이게 만약에 1번이면 1-1이라고 가지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이명의의 저당권 부기 등기를 합니다. 절대 지금 이 시간부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자, 익숙해져야 돼요. 지상권 이전의 부기 등기,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자, 이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전의 부기 등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쪽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죠? 무효니까 누가 봐도 말소해야 할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를 계속 같은 사람에게 써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써먹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누가 등기를 딱 들어왔어요. 새로운 등기를. 그게 가압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더 이상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에 거의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용의 합의나 등기 전에. 왜 여러분 유용의 합의나 등기 전일까요? 유용의 합의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유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떤 경우? 아, 너랑 했던 게 무효인데 얘한테 새로 설정할 건데 너한테서 얘로 그냥 부기 등기하자라는 등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들어오면 유용 X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좀 생략을 할게요. 채권자 대위권에서 여러분 고득점, 제 사례집을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득점,
19-1번 사례를 좀 풀어보면서 각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A급, B급 주제 중심으로 하는데 뭐 로스쿨에 따라서는 이걸 문제를 내는 교수님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얇은 고득점 사례집에서도 이건 제가 문제로 다루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활용을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걸 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마저 보고 일교시 마칠 텐데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갑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근저당권자 을이 아닌 제3자 병명의로 맞춰졌다고 합시다. 이건 저당권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실제 권리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을이 분명히 누가 봐도 저당권자인데 그냥 자기들 편의상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마치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명의신탁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걸 명의신탁으로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뭐라 그러냐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라고 합니다. 뭐 거기다 책에다 잠깐 적어놔두세요. 이런 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라는 주제가 저당권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칙은 뭐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병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괄호 안에 예외는 있는데 그건 저당권에서 배우면 돼요. 그냥 지금 넘어가도 되는데, 자,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 을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잘못했지. 병이 저당권자도 아닌데 왜 걔한테 했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저당권을 말소하고 을이 새로이 저당권을 해야죠. 병이 저당권이 있다가 을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거 지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귀찮다. 그냥 병에서 나한테로 이전시키자.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무슨 형식으로 한다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자, 근저당권자 을이 부기등기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것 그대로 판례예요. 그러나 정명의의 가등기가 먼저 격려되고 을명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유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림 그리고 설명 잘 해드리고 일교시 마치겠습니다. 요 그림 꼭 그리세요. 등기부 조금 크게 그리신 다음에 자, 갑이 지금 소유자로 돼 있었습니다. 갑이 소유자로 돼 있었고 을구에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등기가 어때요 지금? 저당권자 을이래. 이 등기는 무효라고요. 무효. 이 등기는 무효예요. 이 상태에서 야 그럼 을로 고치자 이전 등기하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이 가등기를 먼저 들어왔어요. 아까 가등기는 갑구에 온다 그랬죠? 가등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을이 마음을 고쳐먹고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부기 등기를 했어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원래 저당권이 무효인데 그러면 말소하고 새로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활용해서 부기 등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지진 않죠. 병이 저당권자가 맞았는데 을한테 준 게 아니고 병은 아예 없고 을이 그냥 원래인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인정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무효등기 유형 인정될까요? 등기는 그렇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되니까 어차피 을이 저당권자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기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정의 가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형이 안 된다는 거고 정이 이긴다는 거죠. 정이.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의, 자 그러면 요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해드릴게요. 기초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무효가 아니라고 합시다. 저당권자가 있었어. 근데 가등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저당권을 을한테 넘겨줬어요. 얘가 이기게요, 얘가 이기게요. 얘가 먼저 들어오고 얘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 써놓으세요. 기초 개념에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자 을이 부기등기를 들어왔지만 이건 얘가 자기 걸 준 거예요. 자기 권한을. 이 저당권은 제가 영순이라서 안 써놨지만 정보다 먼저 있었어요. 잘 봐요. 오히려 이런 기초 개념이 더 어렵다고. 지금 유형만 배우고 이제 기초 개념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저당권이 있고 가등기가 들어왔으니까 저당권이 우선해요. 근데 자기 권리를 얘한테 준 거예요. 그건 자기 자유지. 거래 자유가 있고 계약 자유인데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즉 이 날짜가 봐봐요. 이 날짜가 4월 1일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얘가 5월 1일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6월 1일에 들어왔다고 해보자고요. 얘가 6월 1일이라서 얘보다 늦는 것 같죠? 4월 1일로서 얘보다 앞선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원래 얘가 무조건 이겨요. 이 원칙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단 우리는 지금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무효등기 유형을 배우다 보니 이게 무효라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유용해 먹는 거라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무효인데 얘가 들어왔어. 어떻게 악용할 수 있겠어? 부기등기해가지고 무효 아닌 것처럼 하면 얘를 늦게 온 얘를 앞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얘가 앞선다고요. 근데 이게 무효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가등기한 사람 입장에서 들어올 때 병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올 때. 있었죠. 등기부에. 그럼 너 알고 들어왔잖아. 근데 이게 무효라고 해서 굳이 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1교시. 저당권이 있었어요. 병이.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부여해줬어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원칙인 경우면 얘가 이겨요. 왜냐하면 얘가 있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미 이게 무효인 상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유용을 못하고 얘가 진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 들어올 때 어차피 감수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지만 무효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예요. 네, 제가 이걸 소문 듣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로 이거 뭐야? 아 이거 무효야? 아 이거 저당권자도 아니고 아 그래? 그리고 믿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있지만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법리가 채권법에도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변제자 대위에서.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무효등기의 유용은 원래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누군가 가져버리면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들어오는 애는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정말 인정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말하자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부기등기가 그 사이에 들어온 등기상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을 집에 가서 판례를 읽다 보면 판례에 막 얘가 앞서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가 앞선다는 소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앞서게 된다. 그래서 큰일이다 이 뜻이에요. 판례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만큼은 부기등기가 주등기의 뭡니까? 의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효등기의 유형을 인정하면 안 된다. 왜? 애초에 주등기가 무효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1교시가 좀 길었는데 한 15분 정도 쉬고 2교시 하겠습니다.